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지혜스토리 네 번째는 타자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타자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하게 되면 많이 봤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대부분. 저 또한 수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실에 가면 40명에서 60명의 얼굴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살고 있지만 정말로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흔쾌히 보고 있다 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이건 요즘에 더 느껴지는 겁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학생들의 얼굴들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스마트한 도구들이 나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타인들의 얼굴, 학생들의 얼굴이 없어.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만족감이라든지 어떤 성취감이 자꾸 과거보다는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맞는 거야?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늘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제 발견한 철학이 바로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타자의 얼굴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안도현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이 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 요만큼 보면서 뒤통수를 한 대 탁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한 번이라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나. 이걸 발견하면서 약간의 좀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데 자꾸 누군가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누군가하고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분명 타인과 함께 사는 사회의 일원인데 자꾸 타인과 함께 살고 있는 걸 잊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의문,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던져봅니다. 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타인들은 있고 타인들과 함께 산다라고 할 때 정말 타인과 함께는 살고 있어. 그런데 진짜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 타인의 얼굴을 보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인 겁니다. 서양 철학을 어렵게 존재론적 사유라는 용어를 써.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존재가 나야 나.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 그래서 이 자기한테 집중하고 자기한테 초점을 맞추는 세계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존재론적인 사유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내 앞에 이제 세상도 있고 타인도 있어. 그런데 그 세상과 타인을 볼 때 궁극적으로는 이제 나의 이해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타인과 세상을 해석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모두 다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괜찮은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야. 그리고 두 번째,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온라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고 점점점 현대인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온라인으로 이동을 해? 물어봤더니 오프라인상에서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피곤하대. 그 피곤함의 이유를 물어보니 어떤 이는 난 너무 내성적이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일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뭘 해야 되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뭘 해야 행복하지? 여기에 답을 찾느라 집중하느라 나한테 초점 맞추느라 시간이 부족하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타인하고 같이 살아가긴 하는데 그 사람하고 맨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좀 마찰과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그 마찰과 갈등을 해결한다든지 정리한다든지 뭐 치유를 한다든지 할 때 에너지가 너무 쓰이니까 피곤하대. 그래서 우리는 오프라인상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온라인 공간에 들어가니까 내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익명성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조건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얼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너무 편리한 거야. 얼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정말 안정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정말로 얼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진짜 편리해? 진짜 안정적이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로 괜찮아?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레비나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도 더 퍼스트, 더 근원, 더 먼저는 뭐냐? 레비나스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윤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윤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도덕책, 윤리 교과서, 규칙, 도덕성 이런 걸 떠오르는데 레비나스는 그걸 윤리라고 하지 않았고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시작되는 거, 그거를 레비나스는 윤리라고 표현한 거야. 되게 어렵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타인과 함께 살고 있어. 타인은 누구니? 라고 할 때는 나와는 다른 존재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야. 소위 말해서 나도 나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지. 그리고 나의 세계관에 존재하지 않아. 나의 세계관에 당연히 누가만 존재해? 나만 존재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의 세계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존재야. 그런데 그런 타인을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 하게 되면 내 틀 안에, 나의 세계관 안에 그를 가두지 않는 거야. 내 세계관 밖에 있는 사람인 거지. 그 밖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얼굴은 뭘 의미하느냐?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눈을 본다, 코를 본다, 이 형태를 본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얼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타인의 얼굴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타인의 얼굴을 본다라는 건 상대방의 고통, 상대방이 나한테 인간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그거를 내가 인식한다가 내가 타인의 얼굴을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게 바로 책임인 것이고 그 책임을 윤리라고도 표현한 거야. 그래서 진짜 윤리는 타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어렵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 길에 쓰러진 사람을 얼굴을 봤어. 내 안에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은 도덕책에서 윤리 교과서에서 명령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이 나를 보고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어려움이라든지 힘듦이 나의 시선을 붙잡았고 그냥 나는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도움을 해주는 거. 그게 윤리였던 거야. 레비나스한테는. 그래서 타인의 얼굴을 보고 나는 좀 응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런 얼굴들이 없이 타인들과 살고 있습니다. 자, SNS에 들어가면 나는 누군가의 글을 보고 댓글을 답니다. 근데 댓글을 달 때 이미 나의 얼굴은 존재하지 않아. 나보다는 내 의견, 내 아이디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감각 자체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험하게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험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학생을 본다.
라고 할 때 학생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 학생의 성적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는 거지. 부모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도 부모의 진짜 얼굴을 봐야 되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숫자로 부모를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뉴스 속에 난민이라든지 사회 소수자라든지 이주한 노동자들든지 이런 기사들을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개별적인 얼굴을 보지 않고 통계적인 숫자라든지 집단이라고 하는 걸로 바라보기 때문에 감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타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자기한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 그래서 레비나스는 윤리가 결국에는 타인의 얼굴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너의 삶에서 타인의 얼굴이 사라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윤리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삶은 정말로 괜찮은가?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레비나스의 윤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비유를 해서 우리는 윤리를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거창한 표현이지. 근데 윤리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좀 좋은 사회에서 내가 좀 더 살아가기 위해서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한다면 아이디나 의견이나 숫자나 돈이나 집단이나 통계 수치보다는 타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선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철학과 교수님의 발표에서 레비나스가 설명하고 있는 얼굴을 이제 그는 관계로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 관계로 확장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관계가 생명체와의 관계도 있지만 비생명체와의 관계도 있고 점점점 우리는 생명체와의 관계보다 비생명체와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느끼니까 자꾸 비생명체와의 관계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관계로 확장하는 게 나는 땡이고 오히려 더 사람의 얼굴에 집중하는 걸로 사람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박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보는 사회로 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나답게 만드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타인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있지 않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양적 연구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인데 숫자로 해석하는 나조차도 이제 좀 더 사람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옮겨오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숫자와 데이터와 익명성이라고 하는 걸로 타인을 바라보고 살면 정말 그 사회는 좋은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가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세상을 좀 살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지혜는 지속되겠습니다.